조용히 해. 왜? 웬으로 조용히 해야. 뭘 해봐. 아빠 진짜 썼어? 이거 읽어보겠다고?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라. 아빠 이 꿀칙 야. 꿀칙 꼴찌. 꿀칙라도 괜찮아. 꼴찌라도 괜찮아. 예전에 읽어본 것 같은데. 맞아. 포기해도 괜찮은데. 아니 포기하면 나쁜 건데. 노력하는 게 더 좋지. 포기하고 도전하는 게 좋지. 도전 포기하지 않고. 아빠 나 접시 만들기에도 포기 안 했다. 진짜? 힘들어. 접시 언제 만들었어? 멋있다. 선생님 나 접시 만들 때 언제 했어? 금요일날 했잖아. 이제 읽을까? 불렀냐? 아 도마. 도마가 아니라 쟁반이지. 아 정말. 아 알겠어 아빠. 도마가 뭔지 알아? 알아. 뭔데? 음식 먹고 자르는 거. 칼 가지고 음식 자를 때 바닥에 놓는 거 도마. 맞아. 자 이제 읽어볼게. 응. 꼴찌라도 괜찮아. 왜냐면 질투도 있잖아. 처음부터는. 그치.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큰 힘을 발휘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나쁜 결과가 나와도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더욱더 노력하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달리는 세보미처럼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긍정. 그렇게 가느다란 다리로 달릴 수 있겠어? 그러게 말이야. 괜찮아. 열심히 연습하면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야.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해요. 세보미는 얼룩말이에요. 화창한 봄날에 태어나 이름이 세보미지요. 그런데 세보미는 얼룩말치고는 키가 아주 작아요. 다리도 가늘고요. 세보미가 보통 얼룩말이라면 키가 작고 다리가 가늘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지만 세보미는 달리기 선수예요. 세보미는 달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세보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죠. 그래서 세보미는 달리기 시합이라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나도 다리를 다쳐 붕대를 감아도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꼴찌. 세보미가 처음 꼴찌를 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하지만 세보미가 10번째로 꼴찌를 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보마, 달리기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운동 말고 그림을 그리는 건 어때? 그래도 싫어. 어? 싫어. 싫어. 그래도 세보미는 달리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오늘도 세보미는 100번째로 꼴찌를 했지만요. 100번째. 세보마, 그렇게 꼴찌를 하면서 왜 달리기를 하는 거니? 제발 그만둬. 꼴찌라도 괜찮아. 난 달리는 게 좋아. 세보미는 비록 꼴찌를 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세보미는 또 연습을 하러 나갔어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쭉쭉 체조로 몸을 푼 다음에 몸에 좋다는 시금치 주스도 마셨지요. 자, 어디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 아빠, 근데 아빠가 못 틀어주잖아. 힘 약해서 골리앗을 물리쳐주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날아갔으니까 친구들 위해 뭐지? 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무처럼 있는 야채 뭐였지? 뭔데 그 이런 야채가? 시금치? 아니 시금치. 그럼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무 같은
야채 있잖아. 그걸 주스로 꿀꺽꿀꺽 많이 먹어서 골리앗을 무찔러줬잖아. 누가? 아니 던져줬지. 남자 어디 나오는 거야 그 얘기가? 아빠가 언제 틀어줬잖아. 그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하고 브루투스. 그거 시금치야. 시금치 깡통 먹고. 올리브 구하려고 그러잖아. 올리브가 여자친구인데. 친구야. 브루투스가 올리브를 자꾸 괴롭히니까 뽀빠이가 이제 올리브를 구하러 가는 거지. 근데 너무 힘이 약해서 음.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져가지고 브루투스에게서 올리브를 구해내는 거지. 저게 안녕. 세봄이가 오솔길을 10바퀴쯤 돌았을 때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바람이를 만났지요. 달리기 시합 때 꼴찌에서 2번째였던 친구예요. 바람아, 왜 그러고 있니? 1등을 한 번도 못해서 속상해. 너는 만날 꼴찌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세봄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꼴찌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꼴찌하면? 그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지금은 해가 지고 있지만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해가 뜨잖아. 희망을 갖는 거야. 그날 밤 노란 달빛 아래 세봄이와 바람이는 오솔길을 달리고 또 달렸어요. 얼마 뒤 다시 달리기 시합이 열렸어요. 바람아 잘해. 세봄이 너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세봄이와 바람이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요. 흙먼지를 일으키고 바람을 가르면서요. 드디어 바람이가 결승점을 지났어요. 꼴찌에서 3번째였지요. 좋았어. 지난번보다 더 빨라졌다. 하지만 세봄이는 또 꼴찌를 했어요. 101번째 꼴찌였지요. 세봄이가 숨을 헐떡이며 결승점에 들어왔을 때 친구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봄이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세봄이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 꼴찌를 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 맞아. 잘 뛰는 건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어. 세봄이는 내게 희망을 주었어. 그 뒤 친구들도 희망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세봄이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달려요. 세상에서 달리기가 제일 좋으니까 달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리고, 그리고 모든 꼴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달리지요. 긍정이라는 놀라운 힘. 이 책은 달리기를 할 때마다 늘 꼴찌를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항상 열심히 달리는 얼룩말 세봄이의 이야기예요. 화창한 봄날에 태어난 얼룩말 세봄이는 달리기 선수예요. 그러나 작은 키와 가는 다리를 가진 세봄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언제나 꼴찌였지요.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100번이나 말이에요. 그래도 세봄이는 달리는 것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달리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해보라고 말해도 세봄이는 달렸어요. 100번이나 꼴찌를 하고도 또 달리기 연습을 하던 세봄이는 바람이를 만났어요. 세봄이보다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바람이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연습을 해봤자 어차피 1등도 못할 테니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세봄이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이도 세봄이의 긍정적인 모습에 마음을 바꾸고 열심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바람이는 달리기 시합에서 꼴찌에서 3번째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봄이는 101번째 달리기 시합에서도 역시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달리기 시합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모두 일어나 세봄이를 향해 박수를 보냈어요.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던 친구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늘 열심히 달리는 세봄이를 보고 희망을 얻었어요. 분명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긍정이 뭐예요? 긍정이라는 희망의 나무. 긍정이란 어떤 일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어려움을 이기려 하기는커녕 피하려고만 하지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긍정적인 사람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의 나무가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을 테니까요. 일본의 경주마 하루 우라라. 세봄이의 이야기는 일본의 경주마 하루 우라라, 화창한 봄날이라는 뜻의 일본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민 거예요. 실제로 하루 우라라는 113번이나 경주에 나갔지만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 우라라는 꾀를 부리지 않고 늘 열심히 달렸어요. 하루 우라라의 이런 모습에 일본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에서 다음번에는 이길지 모른다는 희망을 본 것이지요. 결국 하루 우라라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채 경기장을 떠났지만 아직도 하루 우라라가 성실하게 열심히 달리는 모습은 모든 이에게 희망으로 남아있어요. 긍정적인 나. 세봄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즐겁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즐거운 상상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요. 둘째, 괜찮아 라고 말하세요.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혼이 났을 때 크게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으로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셋째, 잘했어 라고 칭찬하세요.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열심히 과정에 임했던 나에게 칭찬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수프. 우리는 서로 힘과 생각을 모으는 협동을 통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함께 힘을 합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에게 커다란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줄 거예요. 6마리의 고양이가 서로 어떻게 도와 훌륭한 일을 해냈는지 알아보아요. 협동. 까망아, 이제 수프를 어떻게 만들지? 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게 말이야. 얘들아, 걱정 마. 우리가 협동을 하면 수프를 끓일 수 있어.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협동이라고 해요. 노란 은행나무 길 끝에 작은 집에 외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노란 은행나무 길 끝에 있는 작은 집에 외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향긋한 차를 마실 때도 따끈한 수프를 먹을 때도 늘 혼자였어요. 하루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고양이에게 수프를 나누어 주었지요. 어느덧 떠돌이 고양이들의 수가 늘어 6마리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도 할머니의 수프도 안 보였어요. 이상하다. 할머니가 안 계신가? 까망이는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부엌에는 수프를 만들 재료가 그대로 있고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가 아프시구나.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 드셨을 거야.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드리자.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할머니가 먹을 만한 것은 없었어요. 내가 숲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양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 순간 까망이가 눈을 반짝 떴어요. 바로 그거야. 할머니에게 숲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자 얼룩고양이가 코를 실룩거렸어요. 할머니가 우리가 만든 숲을 드실까? 할머니가 잠드셨을 때 몰래 만들면 우리가 만든 건지 모르실 거야. 까망이는 자신만만했어요. 숲에 고양이 털이 둥둥 뜰 텐데. 쌍둥이인 점박이와 점돌이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물론 앞치마를 해야지. 까망이가 눈을 찡긋했어요. 하지만 우린 숲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걱정 마. 할머니가 숲을 끓일 때마다 내가 침을 삼키며 지켜보았거든. 고양이들은 할머니 집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부엌은 고양이들에게 너무나 컸어요. 키를 훌쩍 넘는 개수대, 몸통만한 바구니, 다리보다 긴 주걱. 고양이들은 기가 죽어 귀가 축 처졌어요. 그때 까망이가 의자 위로 폴짝 뛰어올랐어요. 얘들아, 용기를 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좋아. 그럼 우리는 채소를 썰게. 하양이와 얼룩이가 채소를 싹둑싹둑. 우리는 물을 끓이자. 점박이와 점돌이는 물을 받느라 영치기 영차. 나는 할머니가 오시나 살펴볼게. 노랑이는 부엌 밖으로 쪼르르. 채소는 조금 더 작게 썰어야 해. 아니, 물은 이제 그만. 까망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르쳐주느라 바빴지요. 보글보글. 수프가 바닥에 눕지 않게 잘 저어야 해. 수프 끓이는 게 쉽지 않네. 당연하지. 할머니는 우리 주려고 날마다 이렇게 수프를 만드셨어. 고양이들은 할머니가 더욱 고마워졌어요. 어디 보자. 수프가 맛있게 된 것 같은데. 까망이가 막 수프 맛을 보려고 할 때였어요. 망을 보던 노랑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어. 어서 숨자. 사사삭. 할머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후유. 까망이는 안심하고 수프 맛을 보았어요.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걸. 야, 잘됐다. 하양이와 얼룩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점박이와 점돌이는 털들을 주웠어요. 서둘러. 할머니가 3걸음만 더 걸으면 부엌이야. 하나, 둘, 셋. 무슨 냄새지? 할머니는 부엌에 들어와 두리번거렸어요. 아니, 이게 웬 수프람? 할머니는 호호 불어가며 수프를 한술 떴어요. 따뜻한 수프가 몸속에 들어가자 온몸이 푸근해졌지요. 할머니는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는 웃음을 지었어요. 다행이야. 우리가 만든 수프라는 걸 모르셔. 하지만 웬걸요. 공중에 떠있던 고양이의 털들이 아침 햇살 아래 춤추는 걸 할머니는 다 보았는걸요. 다음날 할머니 집 앞에 따뜻한 수프가 놓였어요. 진짜 고소하고 정말 향긋하고 아주 부드러운 수프 말이에요. 서로 힘을 합쳐 만든 수프. 이 책은 떠돌이 고양이들이 외로운 할머니를 위해 힘을 모아 수프를 만들어드리는 협동의 이야기예요. 노란 은행나무 길 끝에 있는 집에 할머니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에게 떠돌이 고양이들이 찾아오고 할머니는 고양이들에게 수프를 만들어 주었어요. 할머니의 수프를 먹으러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6마리,
외로운 할머니와 고양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따스한 정을 나누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수프가 안 보여요. 할머니가 병이 난 것이지요. 떠돌이 고양이들은 아픈 할머니를 위해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일이 할머니를 위해 수프를 만들어 드리는 것. 할머니는 누워 계시느라 아무것도 못 드셨을 게 분명해요. 하지만 과연 고양이들이 수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까마귀를 중심으로 한데 뭉친 고양이들은 수프 만들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채소 썰기, 끓이기, 수프 젓기, 정리하기 등 각자 할 일을 나누지요. 그리고 저마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요. 마침내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 데 성공한 고양이들은 할머니가 나타나기 전에 재빨리 숨어요. 할머니는 놀라움과 고마움 속에서 따뜻한 수프로 속을 달랬어요. 이 세상에 그처럼 맛있고 특별한 수프가 또 있을까요? 고양이가 만든 수프를 먹고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다시 맛있는 수프를 만들어 고양이들에게 나눠주지요. 이처럼 협동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며 함께 힘을 합친 모두에게 커다란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주지요. 협동이 뭐예요? 협동과 문제 해결. 협동이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서로 마음과 힘을 모으는 협동을 통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지요. 협동에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의 협동에서부터 이웃 사이의 협동, 더 나아가 나라 사이의 협동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라 사이의 협동이란 나라끼리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이나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보를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을 말해요. 협동이 필요해요. 협동이 문제 해결의 수단이라면 협동을 통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요즘 학교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이 협동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여 도울 수 있어요. 또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문제도 협동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자원을 절약하여 숲을 가꾸는 데 협동한다면 해결이 가능하지요. 이렇게 협동해 보세요. 첫째, 협동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예요. 협동을 하기 전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둘째, 협동하는 동안 서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으로 사기가 올라가고 자신감이 넘치면 더욱 힘이 나요. 셋째, 협동하는 동안 절대로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라고 탓하는 대신 모두 함께 시작한 일이니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링이의 비단 방석. 효도는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말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날아갈 듯 행복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어 편찮으실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마음이 슬퍼져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보살피는 씩씩한 이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효도. 이링, 힘들지? 좀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쉬엄쉬엄 하세요.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효도라고 해요. 중국의 어느 마을의 시장 골목이야. 시장 골목은 와글와글 시끌벅적 활기가 넘쳤지. 이링은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어. 하지만 이링의 얼굴에는 생글생글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 이링은 시장 골목 안에 효녀로 소문이 자자했지.
어느 날 이링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자리에 눕고 말았어. 이링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머니 목까지 일을 해야 했지. 비단 가게 앞을 쓸던 이링은 가게에서 나오던 아이와 부딪혀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 에이, 앞을 보고 바닥을 쓸어야지. 새 옷에 먼지가. 빨간 비단 옷을 입은 아이는 마치 이링의 잘못이라는 듯 눈을 흘기며 툴툴거렸어. 어머니의 병만 낫는다면 이런 일쯤은 참을 수 있어. 이링은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지. 잔뜩 풀이 죽어있는 이링 곁으로 붓을 파는 할아버지가 슬며시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 이링, 어머니 병 때문에 걱정이 많겠구나. 이 약을 드시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텐데 돈이 없어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나라도 형편이 넉넉하면 도와줄 텐데.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 이링, 간절히 기도를 하렴.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할아버지, 정말요?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날 밤 이링은 휘영청 밝은 달림에게 정성껏 빌었어. 달림, 우리 어머니의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밤에도 이링은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와 하루 종일 일을 했어. 해가 뉘어 질 무렵 일을 마친 이링은 집으로 가는 길에 북가게에 들렀어. 할아버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어머니의 병세에 차도가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갸륵한 정성 덕분에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아버지는 실망한 이링을 위로해 주었지. 이링은 시장 골목길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 좀 전에 깨끗하게 쓸었는데 비단 조각과 겨가 또 널려있네. 비지를 하던 이링에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 바로 이거야. 비단 조각과 겨를 쓸어 모아 자루에 담은 이링은 불이 나게 집으로 갔지. 이링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비단 조각을 꿰맸어. 이링은 비단 조각을 이어 만든 방석 시우개에 쌀겨를 가득 채워 푹신푹신한 비단 방석을 만들었어. 방석을 팔면 어머니의 약을 살 수 있을 거야. 달림은 이링을 응원하기라도 하듯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었지. 비단 방석을 꼭 껴안고 시장 골목을 달리는 이링의 따은 머리가 찰랑찰랑 춤을 추었어. 밤을 꼬박 세운 이링의 두 눈은 토끼의 눈처럼 빨개졌지만 초롱초롱 빛이 났어. 이링이 간 곳은 바로 할아버지네 붓가게였지. 방석 사세요. 방석이 두 냥이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쭈뼛쭈뼛 하던 이링은 이내 큰 소리로 외쳤어. 붓가게에 붓을 사러 오는 손님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글공부를 하는 선비들이었지. 선비들에게 방석은 꼭 필요한 물건이었어. 푹신푹신한 게 오래 앉아서 책을 읽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겠어. 값도 정말 싸군. 두 냥이라니. 이링의 방석은 금세 다 팔려나갔어. 방석을 판 돈으로 이링은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을 살 수 있었지. 방석을 더 많이 만들기로 마음먹은 이링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비단 조각과 겨를 얻어왔어. 약을 먹고 병이 나은 어머니는 이링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방석을 만들었지. 밤늦게까지 방석을 만들었지만 이링은 힘들기는커녕 들썩들썩 어깨춤이 절로 났어. 어머니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 덕분에 예쁜 방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었지. 이링이 만든 방석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 이링의 장사 수완도 나날이 늘어갔지.
이링은 방석을 팔아 번 엽전을 항아리에 한 푼, 두 푼 모았어.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돈으로 가득 찬 항아리도 하나씩 늘어났어. 부지런히 방석 장사를 하는 이링을 바라보는 북가게 할아버지의 마음도 마냥 흐뭇했지. 드디어 이링은 시장 골목에 자그마한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 바로 할아버지네 붓가게 옆에 이링의 수예 가게가 문을 열었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링, 네가 착하고 부지런해서 하늘이 복을 준 거란다. 네가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어머니 병도 낫고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차렸으니 말이다. 이링은 오늘도 달님께 기도를 했어. 달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링의 기도 덕분인지 수혜점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 점점 잘 되었어. 부자가 된 이링은 변함없이 어머니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았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링. 이 책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이링의 효도 이야기예요. 이링은 시장 골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머니를 도와주는 효녀예요. 시장 골목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링을 칭찬했지요. 이링과 어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자 이링은 어머니의 목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약은커녕 겨우 끼니를 잇기에도 벅찼어요. 그런 이링에게 붓가게 할아버지는 달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이링은 그날 밤부터 날마다 달님에게 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어머니의 병에 차도가 없어 이링은 크게 실망하고 그런 이링을 붓가게 할아버지가 위로해 주었어요. 날마다 시장 골목을 쓸던 이링은 비단 조각과 결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이링은 밤을 새서 비단 조각으로 방석 시우개를 만들고 그 속에 결을 넣어 푹신푹신한 방석을 만들었어요. 이링은 밤새 만든 방석을 북가게에 오는 선비들에게 팔았어요. 이링이 만든 방석은 값도 쌀 뿐만 아니라 품질도 좋아 날개도 친 듯 팔렸지요. 이링은 방석을 판 돈으로 맛있는 음식과 어머니의 병에 좋은 약을 사다 드렸어요. 그 덕분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링은 바느질 솜씨가 좋은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방석을 만들어 팔았고 저금한 돈으로 시장 골목에 번듯한 수예점을 차렸지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이링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효도를 해야 해요. 효도는 중요한 인성 덕목 중 하나로 이링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효도가 뭐예요? 효도란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말해요. 효도의 효라는 글자는 늙은 노인을 자식이 업고 있는 형상을 보고 만든 형상 문자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정성껏 보살펴 드리면서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효도 문화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앞선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전 세계의 역사를 탐구한 후에 효도는 한국이 전 세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도 효도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도 효도예요. 형제 자매가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도 효도예요.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효도예요. 사자소학에 나타난 우리 조상들의 효도 방법을 알아보아요. 부모님께서 부르시거든 빨리 대답하고 달려가요. 부모님께서 나가고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일어나요.
밖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돌아오면 말씀드려요. 부모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요. 부모님께서 일을 시키시거든 싫다고 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아요.